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서 핫한 섹터들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이제는 AI 모빌리티,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현대차가 로봇주에 대한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현대차 장중에 3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피지컬 AI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현대차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면서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게 잡으면서 40만 원 선까지 지금 올려잡고 있는데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현재는 약간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지금 다시 한번 보합권 수준까지 그래도 올라온 모습인데요. 내년까지 현대차 그룹주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될까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속도 조절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못 사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올라가서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급하게 막 한 2배 가버리면 네. 못 쫓아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꼭대기에 사셔가지고 물리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물리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차는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목표가 40만 원,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40만 원은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밸류만 봐도 40만 원, 뭐 PBR 1배가 44만 원이에요. 그럼 44만 원은 가야 되는 회사인데 이제 이 PBR 1배 근처에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렇게 이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제 약해졌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잘 못해줬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배당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다가 여기에 이제 지금 2차전 그 로봇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드디어 받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리레이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 글로비스, 현대 뭐 모비스, 뭐 기아 뭐 다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정도만 갖고 가더라도 생각보다 좋을 걸로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기업인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또 현대 오토웨버 같이 정의선 부회장의 이제 그 지분이 많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AI 중심은 여전히 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웨버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R 1배가 현대차 44만 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오늘도 로봇주들이 또 순환매를 띠고 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오늘은 보니까 SP 시스템스와 SBB테크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연계금까지 로봇주를 쓸어 담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투심이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인 시설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 관점은 아닙니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로보티즈를 소개를 드리면서도 나는 좀 매매를 자신 없다라고 하신 분들 감속기 있죠. 그나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감속기 쪽으로 보는 게 맞고 나는 그나마 조금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업별로 가장 전방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아니면 제가 또 탑픽을 또 어떤 대기업을 앞에 둔 로봇 기업 갖고 왔었고 뭐 현대무벡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뉴스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현대 관련 뉴스가 한 40%,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간 나왔던 로봇 관련 행정명령이 30%,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로봇 관련 종목들의 트리거가 되어줬던 LG 원팀 이 세 가지 뉴스가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준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로 연기금 등 다양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찍어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로봇 관련 종목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 좋은 말씀만 드렸습니다. 근데 이 투자들을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일간 변동성이 10%가 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퍼가 산출되고 있는 종목도 몇 개 없죠. 근데 12개월 선행포도 4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자리 일어났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없단 말이다. 아니면 우리가 현대차가 이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채권 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급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매매 관점이고, 내가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기업과 관련 있는 종목들,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감속기 쪽에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나눠 가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대전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가졌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내년 중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지난주 금요일에 알테오젠이 독일 판매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투심이 한번 꺾이면서 60만 원 선을 바라보던 알테오젠의 주가가 40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1%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박순재 대표가 내년에 추가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캐파 확대를 위해서 공장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오늘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낙폭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60만 원, 70만 원 선까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다가 한번 지금 찬물을 확 끼얹었는데, 알테오젠도 그러면 지금이 좀 기회인 건지 아니면 조금 투심을 되돌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달렸겠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의 걱정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거지 이게 패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 당사자는 머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테오젠과 관련이 없고, 그리고 머크가 지금 키트루다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주가를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밀어낸 거는 약간 좀 모멘텀 플레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ETF에서도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ETF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같이 합쳐지면서 좀 과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S제형 관련돼서 추가 기술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게 시장이 과잉 반응을 좀 보인 걸로 보이고요.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인 걸로 보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 수출 기대가 나오면, 예전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걸었을 때도 빠졌어요. 예, 근데 그 뒤로 계속 올랐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로도 계속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또 한 번의 기술 수출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이제 특허에 관한 그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이전 상장은 주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원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또 바뀌겠죠.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만으로 이제 이슈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절차적인 통과를 이제 오늘 했다. 물론 이제 거래소의 심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무난히 이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이 특허 분쟁 관련돼서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50만 원 또 회복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할 것 없다. 50만 원 선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리포트를 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으로 지금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 BM이 7% 넘게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여전히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의 한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과 ESS 수요 증가에 에코프로 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다가 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면 연기금을 비롯해서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다시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코스닥의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오늘의 상승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이제 뭐 알테오젠이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이 났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고 나면 에코프로가 1등, 이제 에코프로 BM 1등, 에코프로 2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대감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증권 전문가로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갔을 때 이제 알테오젠을 넣고 있던 펀드들은 이제 유동성을 변동시킬 건데 보통 제가 경험을 봤을 때는 한 5% 이상 변동성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에서 이제 벤츠랑 계약한 것도 어차피 에코프로랑 크게 관련이 없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들이 투자한 광산에서 수익을 낼 것이고 리튬 가격도 뭐 반년 전에 65위안이었지만 이제 저번 주에 92위안이었다가 현재 91위안 것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꾸준하게 수주 공급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가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흑자전은 성공했지만 전년 동기 대해서 보여준 실적 퍼포먼스는 크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오로지 주가가 실적에만 정비례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으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10% 이상 움직이면 안 되는데 10% 이상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바라보는 투자분들의 투심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5% 이상 안 움직였으면은 지금 당장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15%,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8%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로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코스닥에 한 1,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금융이 2,700억 순매수죠. 그러면 코스닥 금융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종목은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에코프로를 매수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다. 그 다음에 제가 짤막하게 거래소 공매도 순 잔고를 갔는데 거기는 업데이트가 이틀 걸립니다. 오늘 공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 데이터는 수요일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왔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2월 3일 가장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는 순매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계라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매수하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차트를 보면 중국 감산과 ESS 모멘텀을 얻고 10월 중순쯤부터 완만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란 또 하나의 정책 모멘텀까지 얻었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하고요.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근데 2차 전지 LG 엔솔도 연말에는 흑자에서 이제는 적자로 전환된다 이런 소식까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걸로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보다 좋으면 되죠. 일단 가이던스보다만 잘 나오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LG엔솔이 이제 ESS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벤츠와의 계약은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렇다 할 만한 이제 계약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벤츠와 2조 원대 계약은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 유럽과 이제 미주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그 확고한 믿음을 좀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 배터리의 포지션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이제 신호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좀 있는데 벤츠가 뭐 중국 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질이랑 이제 베이징 자동차가 지분 투자를 한 거지. 예, 거기에 이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독일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벤츠가 이번에 그 중국산 배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벤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내산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좀 더 크다라는 부분이 입증됐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단기 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게 그닥 크지 않고 벤츠가 생각보다 물량면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량이. 그러니까 이 정도도 사실은 큰 규모긴 하지만 LG 엔솔 입장에서는 매출의 뭐 10%도 안 되는, 한 8%밖에 안 되는 전년 대비해서도 큰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분위기는 좀 전환시키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활력소 정도는 돼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치게 이제 ESS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앞에 더 큰 시장인 자동차 시장도 좋아질 거라는 이제 희망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거는 참 재미있는 이유죠. 예, 그거는 좀 그럴 것 같고 LG 엔솔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 오히려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은 조금 좀 의아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코스피, 코스닥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은 단기 호재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뭐 중장기로 엄청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로 판단해보자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에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300단 낸드 V10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낸드 경쟁에 속도를 올리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투심이 좋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워낙 2차 전지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그런지 오전에는 좀 다소 잠잠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한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가파르게 좀 오르더니 현재 2%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낸드 관련해서 지금 뭐 소부장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SK하이닉스가 오후 1시부터 막 올라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아직 소부장은 열심히 보실 필요 없고요. 예, 네. 연말 연초 돼야지 이제 뭐 연초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 발표하거나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부장 종목들 보면 되게 답답하죠. 네. 오히려 이제 소재 쪽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SNS텍이라든지 이런 그 중일 간의 갈등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이제 디램 관련된 포토레지스트도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오늘 탄력이 더 좋은데 그런 쪽에 일부 종목들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양대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면에서 나을 걸로 보이고 변동성도 적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부장들은 조금 좀 지켜보시다가 관련된 오늘 제가 뭐 랜드 관련된 소부장들 싹 검색을 해봤는데 다 안 좋습니다. 예, 이런 뉴스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 랜드 쪽의 가격 상승률보다는 디램 쪽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크고 뭐 SSD 관련돼서도 여전히 기대감은 큰데 그것도 좀 있으면 이제 반응을 좀 보이겠지만 아직은 시장에서는 일부 반영을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SK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쪽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대장주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소부장은 한 내년 연초쯤 돼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방금 전에 뭐 동진세미캠 같은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들 정도가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동진세미캠 캠트로스를 비롯해서 포토레지스트 쪽은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가능할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유로 팀장. 최근에 중일 갈등 수혜의 모멘텀을 얻고 또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일 무역 분쟁 당시에도 동시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국산을 성공을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보다는 HBM 쪽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동진 세미캠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도 일간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수급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뭐 굳이 팔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음봉과 양봉이 넘나들고 있는데 몸통이 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이 동진 세미캠과 관련 있는 종목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패권을 가져가겠구나, 이걸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니까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물량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진 세미캠을 가치 투자 관점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분할 매수 잘 못하신 분들은 지양하는 게, 다른 섹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동진 세미캠 충분히 거래 대금과 변동성이 있으니까 공략 가능해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탑픽주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창투사 VC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뭐 스페이스X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또 한번 움직였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네, 그러면 연속성 있는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이쪽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창투사 권해드립니다. 변동성이 크죠. 저도 간단히 검색을 하고 왔는데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은 어느 창투사 갖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X랑 관련 있는 기업 뭐 캔코라 에어스페이스나 HVM 이 두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캔코라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HV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입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스페이스 X 등 다양한 미국 기업에다가 이제 항공 관련 소재를 납품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종목 발굴 잘한다, 그 다음에 너는 못 찾았지만 나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창투사 괜찮지만 그래도 이야기 돼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겠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 HVM 좀 안전해 보인다, 그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물론 창투사 괜찮겠지만 HVM 실적이 찍히고 있는 만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알테오젠이고요. 오, 네. 어제 오늘이 기회를 주고 있다. 만약에 이제 이게 특허가 문제가 돼서 번졌으면 오늘도 한 10% 빠져야죠. 예,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의심이 해소되면 또 급격하게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뭐 나눠 사신다는 생각으로 좀 나눠 사시면 좋지 않을까. 여전히 목표가는 70만 원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연내에도 추가 수출, 기술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연초에는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두 회사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SC 제형 자체가 특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포스코 DX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포스코 ICT였고 로봇과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 동시에 얻는 기업은 포스코 DX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수주 잔고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AI 로봇 융합연구소 소장에 현대 삼성에서 다양한 IT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로봇 관련 동반수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니까 일주일 정도 보였을 때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